네, 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종호입니다. 오늘은 나온 지 조금 된 카메라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더 좋은 영상용 카메라로 거듭난 FX3의 롱텀 리뷰와 함께 3.0 펌웨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3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초창기 알파7S3와 같은 기능이라 비싼 돈 주고 왜 FX3를 사야 하나 싶었지만 디자인 보고 FX3로 넘어가신 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니의 미러리스 디자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FX3의 경우에는 미러리스와 FX 시리즈의 디자인을 잘 접목해서 유니크하고 멋진 감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무게는 715g 정도로 크기에 비해서 알이 꽉 차서 꽤나 무겁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짐벌 촬영을 한다던가 자동차나 좁은 공간 등에서 카메라를 배치시켜야 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외부에 마운트 홀도 여러 개 박혀 있어서 특별히 케이지를 장착하지 않아도 액세서리들을 마운트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액세서리들을 장착한다 할 때라도 이 마운트 홀에 나사로 케이지를 꽉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영상 전용 바디라서 탑 핸들이랑 케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립감이 참 제 기준으로는 안 좋습니다. 다이얼의 경우에도 보통 영상용 카메라들은 녹화 중에 세팅을 바꿔야 된다던가 할 때 이렇게 충격이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얼이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근데 FX3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다이얼이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같은 소니 알파1이랑 비교해봐도 이게 상단 다이얼은 오히려 더 빡빡한 편입니다. 이게 조이스틱이 바디의 상단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각 촬영을 할 때 이럴 때는 조이스틱으로 포커스 포인트를 맞추는 게 괜찮았던 반면 아이 레벨 촬영을 할 때는 총면 조이스틱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요. 네, 영상에 최적화된 버튼 구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일단 크고 밝고 아름다운 이 레코딩 버튼 상단이랑 전면에 하나씩 존재하는 것은 영상 찍는 입장에선 정말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 누르면 빨간색 탈리 램프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 버튼 구성들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 편이지만 또 총 13개의 커스텀 가능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넉넉하게 할당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F, MF 전환 버튼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 새로 생긴 SNQ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 정도를 추가로 할당해서 쓰고 있어요. 메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초기 FX3의 메뉴 시스템은 확실히 비호감이었지만 지난 펌웨어 2.0으로 인해서 메뉴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미지가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적어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훌륭한 메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카메라 처음 쓰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게 적응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카드 슬롯 같은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인데 이게 듀얼의 듀얼 카드 슬롯을 가지고 있죠. CF 익스프레스 A 카드와 SD 카드 둘 중 하나가 들어가는 슬롯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듀얼 카드 슬롯은 당연히 장점이고 듀얼의 듀얼 카드 슬롯이면 장점이 2배가 돼야 된다고 봐야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CF 익스프레스 A 카드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 CF 익스프레스 A 카드는 소니만 사용하는 카드인데다가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CF 익스프레스 B 카드보다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 CF 익스프레스 A 카드를 쓴다는 사실이 FX3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V90의 SD 카드만 있어도 XAVC-S I 4K 120p랑 XAVC-S I HD 240p를 제외한 모든 포맷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네마 카메라를 표방하는 만큼 원활한 발열 해소를 위해서 여기도 팬이 있고 아래쪽에도 팬이 있습니다. 이게 방진방적이 지원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소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동시 녹음에도 거의 지장을 주지 않아요. 컴팩트한 바디들이 발열에 취약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팬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발열 해소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발열에 취약한 편이에요. 저만 해도 제품 촬영을 하다가 발열로 뻗어버린 적이 있고 유리공장 촬영했다가 뻗었다, 마라톤 촬영했다가 뻗었다, 좀 더운 환경에서 랜덤으로 뻗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프리랜서나 덕션 감독님들이 FX3를 주력으로 쓰는 경우가 엄청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면 FX3의 발열로 곤혹을 겪은 일들을 우리 군대에서 힘든 일 겪었던 거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한 번도 뻗은 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로 인한 카메라의 뻗음은 엄청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C70이나 FX6 같은 진짜 영상용 카메라에 비하면 확실히 안정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뷰파인더가 없어졌죠. 알파 7 S3랑 비교하면 뷰파인더가 없어졌는데, 개인적으로 뷰파인더를 영상 촬영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뷰파인더가 없어졌으면 LCD 스크린이라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 LCD 스크린이 캐논의 100만원짜리 보급기 EOS R50 보다도 못한 144만 도트의 LCD 스크린을 달아놨죠. 뷰파인더도 빼놓고선 LCD 스크린으로 좀 좋은 거 달아주지, 진짜 LCD 스크린은 구립니다. 그리고 FX3가 저조도의 대명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12800의 베이스 ISO는 다큐멘터리, 공연, 행사, 클럽, 야간이나 실내 저조도 환경에서 엄청나게 좋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진가는 통제된 환경에서 고감도 촬영을 자주 하게 되는 매크로 촬영에서 드러나는데, 12800의 베이스 ISO는 조명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더라도 조리개를 11에서 18까지 조이는 깊은 심도의 매크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니 FX3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촬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해줬어요. 하지만 또 밤의 황제라는 FX3의 인식과는 다르게 12800의 베이스 ISO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6400에서 한 10,000 정도 사이의 ISO 값에서는 생각보다 타사 풀프레임 카메라 대비 저조도, 저노이즈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고감도에서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상력을 꽤 많이 희생시키는 편이고, 이 노이즈 감소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있어도 디테일한 이미지가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는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속 촬영 같은 경우에는 FX3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4K 120p를 달고 나오는 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좀 4K 120p의 장점은 퇴색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FHD 240p를 달고 나오는 카메라는 드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품질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 이런 고속 촬영 능력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FX3가 촬영자의 표현력에 강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픽처 스타일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픽처 프로파일인 S 시네톤이 탑재되었습니다. 별도의 색 보정 없이 카메라에서 바로 훌륭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업 현장에서는 빡빡한 편집 일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로그 촬영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S 시네톤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되어줍니다. 또 저는 S로그3의 기본적인 인물의 스킨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노란색이 도는 스킨톤이라서. 하지만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후보정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색보정으로 내가 원하는 스킨톤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S로그3용 럿이 있기 때문에 그 럿들을 찾아서 적용시켜보고 그걸 카메라에 불러와서 카메라에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색보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소니의 기본적인 스킨톤이 S로그3 스킨톤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괜찮은 스킨톤이랑 멋진 룩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해상력 얘기도 해볼 텐데, 이 카메라의 전체 화소수가 1210만 픽셀의 풀프레임 센서거든요. 이 중에서 1020만 픽셀만 오버샘플링을 해서 영상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신히 4K를 만족하는 화소에서 찔끔 오버샘플링을 하는 격이라서 해상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의외로 FX3의 해상력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고해상도 센서에서 오버샘플링한 카메라만큼 샤프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카메라들은 대부분 강한 롤링 셔터 현상에 시달리죠. 이 FX3는 롤링 셔터 왜곡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 이는 퀵펜, 핸드헬드,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는 이 롤링 셔터 현상을 억제하는 능력이 해상력 좋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FX3가 해상력이랑 롤링 셔터 억제 둘 간의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EI는 S로그3 촬영할 때 최고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베이스 ISO인 ISO 800, ISO 12800을 딱 두 가지 값으로 고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모드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리개의 심도 표현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모션 블러 표현 때문에 사실상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모두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영상에서 노출을 변화시킬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 EI를 쓰시려면 ND 필터가 필수예요. 그래서 시내 EI를 사용하는 소니의 상위 기종들은 ND 필터가 달려있죠.
얘는 그 필수인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ND 필터를 구비해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드는 것을 떠나서 색이 틀어지기도 하고 화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장착하고 분해하는 과정도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게다가 영상 찍는 분들은 뭐 프로미스트 계열의 필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필터를 이렇게 덕지덕지 앞에 갖다 붙이다 보면은 광각에서 비네팅이 생기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장 ND 필터의 유무를 떠나서 영화나 드라마, 방송 현장 같은 것보다는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영상 제작자, 스케치 촬영 뭐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FX3에 시내 EI 모드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좋아진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갖춘 카메라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FX3의 포커스는 아직도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성, 속도 조절 모두 가능하고 이렇게 탁탁 끊어지면서 빠르게 탁탁탁탁 붙는 사진용 포커스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용 포커스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친듯이 붙어다녀주는 터치 트래킹 AF랑 저조도와 관호출 상황에서도 귀신같이 인간 눈을 추적해내는 눈검출 AF,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진 쪽은 모르겠고 적어도 동영상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탑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FX3에서 정말 가장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영상 촬영과 관련된 부가 기능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처음 FX3를 쓰면서 맨날 야, 이것도 없어? 저것도 안 돼? 막 이런 말만 달고 살았거든요. 이번에 펌웨어 3.0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상용 카메라라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충격적인 사실이죠. 셔터 앵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모션 블러가 상당히 중요한 표현 요소이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고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셔터 앵글을 대부분의 영상 제작자들은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영상용 카메라를 지향하면서 그게 없다는 건 정말 아쉬운 수준을 넘어서 사실 좀 충격적인 부분이죠. 게다가 웨이브폼과 폴스 컬러의 부재도 아쉬운데, 영상에서 웨이브폼이랑 폴스 컬러는 노출을 빠르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로 중요한 툴이거든요. 대부분의 영상용 카메라들은 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캐논, 니콘,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사진 우선의 하이브리드 카메라들도 웨이브폼 폴스 컬러들을 지원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용 카메라, 심지어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는 이 FX3가 이번 펌웨어 3.0에서도 이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이지만 FX3가 1210만 화소 풀프레임에서 나오는 나름 우수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을 만들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정도는 사진용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찍을 수 있고, 당연히 해상도 그리고 사용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판형이 깡패라고 이 풀프레임에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자랑하는 풀프레임 판형에서 나오는 사진의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네, 배터리는 MPFZ100인데요. FX3의 절대적인 촬영 시간을 보자면 시네마 카메라나 캠코더들에게 기대할 만한 촬영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촬영 상태에 따라서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촬영이 가능한 정도예요. 하지만 이 배터리는 소니의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들이랑 호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배터리가 들어간 것에 꽤나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가격도 캐논의 LP-E6NH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착한 편이고, 그게 좀 가격이 미친 거긴 하죠. 용량도 비슷한데. 네, 이번에 소니가 펌웨어 3.0을 풀어주면서 FX3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좀 주요해서 볼 점은 DCI 4K 지원, 포커스 브리징 교정, 커스텀 키에서 SNQ 모드와 일반 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을 할당할 수 있게 해줬고, 파일 릴 넘버 지원하고 아나모픽 디스키즈 지원한다.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원래 진작되었어야 되는 기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웨이브폼이나 폴스 컬러가 안 들어간 것, 그리고 셔터 앵글도 안 넣어준 것,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사실 파나소닉 X5 마크 2를 보면서 혹시나 FX3도 3대2 오픈 게이트를 풀어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이 기대는 정말 택도 없이 너무 큰 기대였나 봐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바디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출시 이후에 아직까지도 A1에 대한 그럴싸할 지원 소식이 하나도 없는 소니의 고객 지원 페이지를 보면서 참 슬픔을 느낄 때가 많은데, FX3를 지원해주는 거 보니까 소니의 알파1 같은 상위 기종 카메라에 대해서도 사후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2023년에도 FX3는 쓸만할까요?
사실 일하면서 살펴보면 방송 위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캐논이나 파나소닉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프로덕션, 프리랜서, 웹 예능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대부분의 현장이 FX6, FX3, 알파7S3 등 소니 카메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 500만 원대의 영상 전용 카메라를 찾는다고 했을 때 마땅히 경쟁 모델이 없어요. 캐논의 C70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FX3보다 좋은 비디오 카메라지만 가격이 200만 원 이상 높아지게 되고, 캐논의 EOS R5C 같은 애들은 8K를 찍을 수 있고 발열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C592가 빠졌고 마이크로 HDMI 착용했고 엄청나게 배터리 타임이 짧고 뭐 기존 캐논 유저가 아닌 한 구입할 메리트가 좀 부족하고요. 파나소닉 S1H와 S5 마크2 같은 카메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훌륭하고 다양한 비디오 기능들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색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녹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저조도 성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지만, 최근 영상 하시는 분들, 특히나 1인 영상 제작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토포커스가 아쉬운 것이 흠이죠. 네, 2023년에는 FX3의 라이벌이 되리라 기대가 되는 카메라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사실 올해 안에 나와줄지도 잘 모르겠고, 올해 안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FX3의 성능은 훌륭하고 소니의 E마운트가 구축한 방대한 렌즈, 액세서리 등의 생태계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2023년에도 FX3는 여전히 500만 원대에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비디오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